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장치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 조정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좀 알기 전에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적용 대상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2017년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도 2017년 이제 이후로 이제 한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그 특별 감면을 받은 이제 업체가 이제 해당하는 이제 설비 자산 등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송금 산입 같은 경우에는 본래 세무조정이 없어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50만원, 마이너스 130만원 합쳐서 기말에 마이너스 380만원 있죠. 이거는 송금 추인도 되지는 못해요. 원래는 이거는 전부 다 시인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 부족액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특례에 적용됩니다. 특례. 그러니까 의제 상각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감면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 대상이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송금 시인 부족이 나오더라도 조정 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중소기업 감면 법인을 이제 적용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이제 설비 자산에 대한 이제 송금 산입, 그러니까 즉 시인 부족이 나와도 이제 이거는 세무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금 산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보 발생을 해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과거에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한번 나왔을 거고요. 이거는 2017년부터 도입한 설비 자산에 대해서 2017년 이후부터 설비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시인 부족액은 원래 세무조정 대상이 없지만 이거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정 대상이 있는 그겁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기기장치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연월일입니다. 자, 기초가액은 얼마냐면은 8천만 원이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이고요. 단기의 계상액은 1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제조기 때문에 5회번대로 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 13번 단에 단기 상각비 계상액이라고 13번 단에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수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임의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했으면은 한번 갈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기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즉 따로 뭐 신고한 것도 없고 무신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정률법으로 이제 계상합니다. 그래서 상각 방법은 회사에서 얘기가 없더라도 세법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률법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연수는 5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입니다. 이거는 즉시상각 의제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은 요겁니다. 7번 단에 해당이 됩니다. 7번 단에. 그러니까 단기의 자본적 지출이 이렇게 해당이 돼요. 원래는 이제 자본적 지출인데 회계상에 이제 수익적 지출로 하는 바람에 세법상에서는 이런 자본 지출에 해당되지만 세계상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상각분 1000만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당사는 감면법인으로서 2019년 기속 감면세액은 1270만원에 가정한다. 이거는 사실 그 1270만원에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제 특례의 이제 금액이고요. 이거는 뭐 어떠한 조작하든지 뭐 적용해야 될 건 없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특례에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서 설비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감가를 할 때 송금 산입이 나오더라도 세무 조정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는 예외적으로 조정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1270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작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를 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조정 1표에 마이너스 380만원이 감면법인으로서 시인 부족에게 대해 세무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 특례 적용을 받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인 부족이 나오더라도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라는 거,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한 번씩 빠져놓고 넣은 것 같은데 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있는데 그 상각 대상 금액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위에 8번 날이 있어요. 정기말 부인 누계. 정유법만 상각 대상 가사인데 이거는 정기말 부인 누계획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상각 누계획을 그러니까 즉 그 인정을 못 받는 그러니까 즉 송금 불산입 때는 상각 누계획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때는 상각 누계획 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정기말 부인 누계 송금 불산에 넣어주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을 받는 대상자죠. 받는 대상자인데 송금 산입 요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80만원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8번 난에 이 금액인 기말에 380만원만큼 넣어줘야 됩니다.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 만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8번 난이 아니고요. 제가 헷갈렸어요. 9번 난입니다. 9번 난. 9번 난에 넣어주시면 돼요. 원래는 정기말 부인 누계액은 정유법 상각 대상에 가산하기 위해서 이제 380만원 원래 여기 넣어도 되지만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 이제 감면 대상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번 난에 정기말에 의제 상각 누계 380만원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부분은 잘못 얘기했고요.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으로서 9번 난에 그래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면은 이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여기에 불러오기 합니다. 입력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불러오기를 하면은 여기에 쭉쭉쭉쭉 보시면은 정기말 부인 누계액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잠시만요. 여기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 없고요. 특별상각액 없고 여기에 자본의 지출 1000만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의제 상각 누계액 되어 있죠. 의제 상각 누계액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특례에 대해서 380만원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여기에 금액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836200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금액 나오는 경우에는 조정은 없지만 중소기업 특별 감면은 받은 자는 송금 산입을 한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강조하라는 의미예요. 강조.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 특별 감면이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통상적으로 하면 되지만 중소기업 특별 감면세액이라는 그 적용받는 업종이면은 송금 산입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정 등록에 들어가서 송금 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기기장치입니다. 해가지고 얼마? 836200으로 하고요. 이거는 최초 발생이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어수선하게 또 얘기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 입력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 단면은 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시인 부족이라도 송금 산입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7년 이후 이제 설비 자산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조정까지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6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